자, 나쁜 부정적인 플로우입니다. 자, 자기 보고의 왜곡이 유발하는 가장 심각한 오염들 중 하나가 뭐냐면 결국 편향이라는 거야. 그치? 편향. 네. 편견을 가지는 게 사실 자기한테도 제일 안 좋다라는 얘기죠. 됐죠? 네. 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뭐를 통해서? self-report data, 즉 자기 보고 데이터라는 걸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한다? 구두로 설명한다. 말로 한다는 거죠. 그치? 저는 이랬고요. 저는 이랬고요. 저는 이랬고요. 됐지? 즉 본인들이 말하는 게 어떤 방식이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데 이 평가의 기존 방식은 질문일 수도 있고 인터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뭐다 설문지일 수도 있대요. 그쵸? 자, 요런 거일 수도 있다. 이런 걸로 다양하게 측정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측정 방식을 통해서 하는 셀프 리포트 방식은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왜냐면 자, 어떠한 장점을 가진다? Take advantage of the fact that 자, 요것은 뭐를 의미해? positive flow를 의미하겠죠. 자, 긍정적인 점에 관련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온전히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에 속합니다. 자,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어요. 하지만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however를 문장 플로우의 뒤에 썼기 때문에 사실 진짜 작가의 아이디어는 단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작가의 아이디어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다? 네거티브 플로우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치? 잠깐만. 야, 너 글씨 똑바로 써. 조교가 못 알아보면 틀린 거야. 자, 그래서 이 자기 보고는 어떠한 단점이 있냐면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왜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됐죠? 자, 그런데 이 왜곡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편견이라는 거죠. 사회적 바람직성의 편견. 그쵸? 네. 자, 이것은 사회적으로 뭐가 인용되고 승용된 것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에 뭐로 내린다? 답으로 내리는 거야. 뭐 이런 거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가 뭐 공공장소에서 떠들지 않는다든지 뭐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뭐 좀 도와준다든지 이런 건데 이런 걸 질문해 놓고서 네, 저는요 뭐 도와주는 편이에요. 네, 저는 뭐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편이에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진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실험자들은 스스로 본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이런 민감한 이슈들을 요청을 받았을 때 뭐 하는 거야? 편견적으로 말을 한다라는 거지. 그치? 됐지? 즉 기본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묻고 대답하기 때문에 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 팩트 체크가 안 된다는 게 단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뒷문장에도 나오지만 너 공문장 조용히 했어? 네, 저 조용히 했는데요. 실제로 얘가 진짜 조용히 했는지 떠들었는지 팩트 체크가 돼야하는데 안 돼. 그냥 자기가 그냥 조용히 했다고 얘기하면 얘는 조용히 한 애가 되는 거야. 사실은 겁나 떠들었을 수도 있죠. 그렇지?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대답할 수도 있다. 즉 팩트 체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예시로 자, 사실은 투표를 뭐 했어? 안 했어. 투표를 안 했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지 않았어. 투표도 안 하고 기부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는 뭐 했다라고 얘기한다? 투표도 하고 기부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지만 실제 기부를 했는지 투표를 했는지 팩트 체크가 돼야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됐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스스로의 편향이라는 거는 뭐를 의미해? 원래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뻥치면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사람들에게 favor, 즉 호의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됐죠? 예진아,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니? 그래요. 네.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니? 네. 하지만 팩트 체크가 안 된다는 거지. 이해돼? 네. 왜? 이게 포인트야. 팩트 체크를 할 수 없는 질문을 했을 때 편향성이 일어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당신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저 서울대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거짓이야. 이건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돼? 졸업증명서를 떼오면 되잖아.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예를 들어 세금을 얼마나 냅니까? 이건 뭐 팩트 체크 되는 거지.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합니까? 뭐 지하철에서 뭐 약간 노약자분들 했을 때 자리를 양보했습니까? 이런 거 팩트 체크가 안 돼. 내 말이 이해돼? 그래서 결국 팩트 체크가 어차피 안 되는 퀘스천 질문에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됐죠? 네. 알겠지? 네. 잠깐만. 네. 되셨죠? 자, 그 다음. 자,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 감소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경제적 과제들. 이건 참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이죠. 그치? 자, 이건 뭐 경제적인 질문이기는 한데 뭐 사실 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합의들이 있었다. 술치 S 붙었으니까 복수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뭐를 하기 위한? 가난한 나라의 빚 또는 부채를 줄이기 위한 많은 협의들이 있었어. 하지만 사실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스위치에서 안 되고. 됐니? 즉, 할당제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또는 수출의 제한과 같은 이런 어떤 거 비관세의 수치들이 점점 더 번창함에 따라 뭐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야? 무역하고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죠. 됐죠? 하지만 이것들은 어떠한 영향을 미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특히 누구에게? 부자 나라들에게 부과된 비과세 정책에 따라 자원이 부족한 나라들로부터 수출이 뭐를 가지게 된다?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 됐죠? 무슨 얘기냐면 자, 쉽게 4번에서 예시를 들고 있어요. 부자 나라니까 어차피 부자야. 그렇다면 당연히 보조금 밑에 나와 있지만 보조금도 얼마나 줘? 예를 들어 10억을 준다고 치자. 너 많이 줬나? 근데 가난한 나라들은 보조금을 얼마나 줘? 1000만 원밖에 못 줘. 그렇다면 이게 과연 equal
공정하고 공평한지가 문제라는 거지. 됐니? 되셨죠? 네. 즉 기반 자체가 다르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게 교육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야. 이게 내신 제도도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과연 외고나 과고나 이런 데서 10등이랑 그냥 일반 고등학교 10등이랑 같이 평가할 수 있느냐야. 이해돼? 그 개념이죠, 그쵸? 자, 그래서 부자 나라가 얘네한테 자본금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다른 other, 보통 poor 정도를 의미하겠죠? 다른 나라의 농부들이 이 보조금을 가지고 그쪽 부자 나라 농부들과 경쟁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됐니? 네. 또 다른 예시는 결국 이렇게 자국 내의 건강이나 안전 규제들이 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수입에 타겟팅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나라 외국 정책에 코스트를 따로 부과하는 게 뭐가 될 수 있다?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걸 맞추고자 하는 이 코스트 금액이 뭐가 된다? 당연히 burden, 부담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즉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조치를 취했어. 서머리 해줄게. 조치를 취했는데 그러면 스타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시작부터 푸어한 나라, 리치인 나라에서의 보조금이나 이런 제도 자체가 vs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 협의를 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이퀄이 돼야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즉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 됐죠? 네. 자, 31번. 자, 그러면 우리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아직 많이 남았어. 왜 도대체 뭐를 범위를 다 넣는 거니? 내지도 않을 거면서. 에바다, 그치? 자, 볼게. 자, 조금 빨리 할게요. 요거는 원래 문제로는 31번 라인이 당연히 빈칸 추론 라인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문 자체 내용은 뭐 그렇게까지 뭐 추상적인 지문이 아니야. 자, 아이러니죠.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만든다. 네, 볼게. 자, 또 연구를 해봤더니 어떠한 전략이 막 규제를 해. 규제를 한 전략이 오히려 뭐가 된다? benefit, 이득이 된다는 점을 얘가 발견을 했대. 하지만 뭐를 통해서? 특별한 패턴을 통해서. 됐지? 또 이 사람이 뭐를 발견했어? 재진술이죠? regulation, 즉 어떠한 엄격한 제한이 어떤 거보다 그 엄격한 제한이 약한 제한보다 훨씬 더 뭐를 만들더라? 이노베이션을 만들더라. 뭐의 패러프레이징? 베네핏의 패러프레이징이죠. 1번과 2번 말은 똑같은 말이야. 그치? 오히려 규제를 빡세게 했더니 장점이 생기더라. 됐죠? 그래서 예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덜란드 꽃산업이 그거에 관련된 예시인데 수년 동안 그 회사는 튤립과 다른 플라워들이 뭐다? renown, 즉 세계적으로 유명한 튤립과 이런 꽃들이 있는데 자, 얘네가 유명하기는 했지만 그건 다시 말해 얘네를 키우기 위해서 그 나라의 물과 토양들이 뭐가 된다? 뭐로 인해서 꽃들이 알아서 자라나진 않을 거 아니야. 즉 얘네를 살충제나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하고 난다? 오염이 된다. 네거티브 플로우죠.
됐죠? 즉, 저 나라는 튤립이 엄청 유명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그 나라 기준에서는 그 튤립을 키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농약과 살충제를 뿌린대. 그럼 결국엔 누구 손해야? 지 손해라는 거지, 그치? 됐죠?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이제 뭐 한다? 정책을 정했죠. 이 정책이 윗문장에 뭐 하는 개념이야? regulation, 즉 규제를 한다는 거죠. 2000년까지 여태까지 사용했던 살충제의 반으로 줄이기를. 됐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 목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돼. 어떤 목표?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방식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쵸? 왜? 어차피 나라에서 이걸 막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 살충제를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살충제 없이도 어쨌든 튤립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로운 방식을 얘네가 알아서 찾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떤 새로운 방식이 7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꿨다는 거죠. 어떤 방식을? 통합 방식을 뭐를 사용해서? 클로즈 룹 시스템을 사용해서. 그래서 암모바일 형편에서 살충제를 사용하지도 않고 재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배했다는 거지. 이게 오히려 뭐 했다는 거야? 이노베이션 했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살충제를 쓰지 마. 그랬더니 아니 우리 살충제를 안 쓰면 튤립을 어떻게 키워? 우리 다 망했어. 그래서 튤립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가 아니라 살충제를 쓰지 말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야 나라에서 이렇게 규제를 하니까 그럼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겠다 라고 한 게 오히려 이노베이션, 혁신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들 7번의 이 시스템들이 뭐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규제된 오염도 줄이뿐만 아니라 그 회사에 뭐도 가져다 줬다? 막대한 이득도 가져다 줬다. 됐죠? 그러면 서머리 해줄게. 결국엔 나라가 어떤 규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이거 말고 뭐를 하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결과 오히려 그게 뭐가 된 거야? 혁신이 된 거지. 그치? 그쵸? 네, 이해 잘 되죠? 자, 그 다음. 자, 결과보다 노력을 중요시하는데 오는 못은 무능함의 비용을 지불. 네, 말도 안 되는 문장입니다. 자. 네, 자 볼게요. 자, pay more 뭐 하는 건 어려워. 원래 빠르지만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게 어려운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무언가 노력을 잘 안 하는 것처럼 관찰되기 때문이죠. 그치? 그러니까 일을 빠르게 하니까 뭐야? 얘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지? 별로 노력을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쵸? 네. 됐지? 자, 그래서 두 명의 연구원이 자 그들에게 얼마를 줄 거예요? 뭐를 하는데 그 데이터를 복구하는데 얼마를 지불할 것인지 묻는 연구를 한 적이 있대. 즉 그들은 발견을 했어. 사람들이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뭐 했다? 그래 그 데이터의 양을 뭐 했던? 복구했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돈을 지불할 거라고 발견했지만 사실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건 뭐가 아니라 그래 오히려 이 퀀티티 즉 리절트죠. 얼마나 복구했는지의 결과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민감했던 건 얼마나 일했는지 뭐다 프로세스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 일해도 무언가 시간으로 측정했을 때 얘 별로 일 안 한 것 같네? 라고 낮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치? 됐죠? 다 했어? 자, 그 다음 숙제는
공감 가면 안 될까요? 그럼 계속 해야지 마. 네. 숙제해 빨리. 아빠 뒤에 와서 숙제해. 지난 숙제만 할 건데 이번 숙제는 좀 자, 그래서 오히려 결과보다 얘가 얼만큼 일했는지, 얼마나 성실한 애인지 빠른 결과를 내도 얘 뭔가 뺀질거린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데이터 복구가 몇 분밖에 안 걸렸다라는 건, 즉 무언가 빠르게 결과를 했다라는 건 오히려 비용을 어떻게 적게 내고, 그리고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복구하기는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린 사람에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줬다. 됐지? 그러면 생각해 보래. 당연히 너 같으면 어차피 돈을 똑같이 받을 거면, 그치? 오히려 더 느릴 서비스에 관련돼서 돈을 더 많이 추가할 수 있는 내용이 있대. 됐죠? 즉 무언가 왠지 빠르게 하면 약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치? 근데 사실은 빠르게 한 게 뺀질거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서 빠르게 한 거야.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더 줘야 되는데, 이해되지? 내가 저번 시간 예전에 얘기했던 공부의 시간과 비례하는 거지. 그치? 예를 들어 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계속 딴짓하다가 계속 핸드폰 보다가 실제 공부할 시간은 한 30분밖에 안 돼. 근데 1시간 앉아 있었는데 1시간 진짜 초집중해가지고 1시간 공부했어. 누가 더 나은 거야? 그치? 근데 딱 봤을 때 뭔가 2시간 동안 앉아 있으니까 나는 2시간 동안 공부했어 라고 착각에 빠지는 거지. 그게 내가 저번에 했잖아. 그쵸? 효율성. 그쵸? 네. 밤 12시부터 공부하지 말라고. 똑같이 2시간 공부해놓고 왠지 새벽 2시까지 공부한 것 같으니까 막 되게 막 열심히 한 것 같고. 알겠니? 자,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더 오래 걸린 시간, 즉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할 때 오히려 우리는 뭐에 돈을 더 지불한다? 그것에 관련된 무능력의 비용을 지불하는 거다. 됐지? 자, 사실은 이게 당연히 비합리적이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걸 합리적이라고 느낀다. 그치? 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다 돈을 쓰는 거, 이 얘기예요. 됐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야. 이제 요즘 굉장히 혁신적인 대기업들은 네가 일을 했어? 결과물이 딱 나왔어? 그럼 퇴근해. 그치? 근데 결과물이 막 내려고 막 빠르게 막 일하는 사람인데 뭐야? 너 벌써 끝냈어? 야 그럼 더해. 뭐 이런 개념이죠. 그치? 전형적인 꼰대들. 야 부장님 아직 퇴근 안 하셨는데 어딜 가? 약간 이런 느낌. 그쵸? 네. 자, 그 다음 33번 노아에 따른 마음의 경직. 잠깐만.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다 해요? 아니.